네, 안녕하세요. 네, 소방단계 오늘 2022년 이제 과목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될지 그에 대한 부분들 교수님들과 함께 같이 좀 얘기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회자를 맡고 있고요. 이제 소방단계학원에서 팀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박준철 교수님 저희가 어렵게 모셨고요. 네, 교수님 간단히 인사 한번.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험 과목 개편으로 행정법이 이제 시험 과목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아마 많은 걱정이 있으실 건데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써니 행정법의 박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특별하게 의상 입고 오신 김사한 교수님, 네,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네. 안녕하십니까. 소방단계학과 대표 강사 김수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이제 소방 저희가 이제 이슈 되시는 교수님이시죠? 네, 김동준 교수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영어를 맡은 김동준입니다. 워낙 소방학 이미지가 강한 옷을 입어가지고요. 저도 이제 소방을 맡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사 담당해 주신 문동균 교수님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방단계 한국사 문동균입니다. 자, 오늘 이게 교수님들 다 이렇게 한 라인에 서 있으니까 정말 든든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 내년에 꼭 합격 모두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보다는 이제 토크쇼에 가까운, 토크쇼는 크게 보면은 1시간에서 뭐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될 거고요.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한 19년, 20년, 21년, 한 3개년 동안 소방시험이 조금 변화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셨던 질문을 토대로 22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 부분 교수님들 얘기 좀 듣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 3년 동안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인데, 제일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영어죠. 그래서 영어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19년 합격자 평균 점수가 70점이었고요. 그리고 2020년 합격자 평균 점수가 86점. 그리고 2021년 그렇죠. 이번 달에 봤던 시험이 합격자 이제 저희가 풀서비스 데이터 토대로 85점으로 나왔는데 계속 점수가 좀 상승하고 있었던 추세인데요. 여기에서 김수환 교수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이렇게 지우쌤을 찾지. 네, 문동규쌤 환영해 주시고. 우선 영어에 대한 질문했으니까 우선 영어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3개년을 딱 보시면 우선 뭐 아까 방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은 뭐 한 70점 나오다가 그 다음에 작년부터 뭐 한 85점, 86점 이 정도의 합격 컷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난이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죠? 난이도가 쉬워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난이도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난이도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난이도가 아니라 범위. 뭐라고요? 범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라는 건 사실 뭐 인프라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수능과 다릅니다. 가장 큰 다른 점이 뭐냐면은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저도 10년 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우선 6월 달에 모의평가를 보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 6월 달에 모평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모평을 또 보죠. 수능 전에 2번의 예행 연습을 하지.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난이도를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렇게 내니까 너무 어렵네? 그럼 낮추는 것이고요. 9월 달에 이렇게 내니까 너무 쉽네? 높이는 겁니다. 예행 연습을 하기 때문에 난이도라는 걸 출제위원자가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한 방입니다. 난이도를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난이도를 예측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보지 마시고 뭘 봐야 한다? 범위를 보라는 거, 범위. 예전에 뭐 이제 공채나 경채나 다 똑같은 말인데 한마디로 그냥 요약을 해서 드리면은 어휘 문제가 우리 공채는 2019년이 어려웠다고 했어. 경채는 2020년이 조금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어휘를 보면 어찌 되었든 수능 범위 이내야. 그게 중요한 거야.
알았어요? 난이도가 쉬울 때도 수능 범위 이내였고 어려울 때도 수능 범위 이내였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행정과 다르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법을 할 텐데 문법이란 건 참 편안한 게 여러분은 부담스럽지. 부담스럽죠. 근데 나는 참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법이란 건 명확한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 내에서 훈련만 제대로 하면 절대 안 틀려요. 그게 뭘까요? 8분 컷이에요. 그래서 8분 컷이 유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할 게 생활 영어 있죠? 공채 학생들은 생활 영어 뭐 해야 돼 말아야 돼 애매할 거야. 공채 학생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해석만 어느 정도 되면 충분히 맞고, 그리고 이번에 조금 난감한 게 생활 영어에 구동사가 나와서 조금 난감할 거예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8분 컷 할 것이고 8분 컷 안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8분 컷에 집중하시면 생활 영어도 여러분 충분히 커버칠 수 있다. 그다음 마지막에 독해인데 독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참 다른 시험과 또 다른 진열과 비교해서 보면은 다른 진열은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는 수능스럽다라고 하기엔 너무 이질적이야. 근데 우리 소방 시험은 그냥 제가 수능 시험이라고 말하고 다녀요. 근데 어떻게? 쉬운 버전의 수능 시험. 예를 들어서 일치불일치 이런 문제는 일반 행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공단계에서도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교재를 따로 출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반 행정 따로 소방 따로 내는 이유는 결이 안 맞잖아. 일반 행정의 일치불일치는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쉬워요. 정말 쉬워요. 감히 말할게 귀여워. 그 다음에 일치불일치 쉽게 나오고 그러니까 수능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수능이 원래 일치불일치가 한 정답률 90%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지칭 추론 문제. 이건 일반 행정은 안 나와요. 우리는 지칭 추론이 2021년은 공채는 2문제나 나왔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능스럽다. 그러니까 요약드리면은 영어는 뭐 난이도 보지 마세요. 범위를 봐야 돼요. 뭘 봐야 한다고요? 범위. 그것만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 범위라는 건 수능이다. 대신 쉬운 수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일반 행정 수업을 할 때는 함부로 말하잖아요. 1년 안에 합격한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소방지구 와서는 말해요. 자신감 있게. 1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범위가 딱 정해져 있고 저는 가르치기도 굉장히 편해요. 뭐 항상 그 가르친 범위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 너무 뭐 이렇게 위축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뭐 시키는 대로 잘만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교수님 얘기를 들어봤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쉬운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1년 안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 부분도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학원에서 가끔 상담 오거나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학생들을 이제 보면은 재원생도 상담해줘 보면은 수준이 영어 같은 경우도 조금씩은 올라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범위 중요하다고 그러셨지만 그 재원생들의 좀 이렇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수준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국사 이제 문동규 교수님 한국사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사는 2019년 합격권에 있는 평균 학생들의 점수가 93점이죠. 93점. 그리고 20년이 평균 91점, 그 올해 시험이 94점 이렇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고득점을 맞아서 캐리하는 과목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러게 딱 판정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문동규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석과 대비 방법 소개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2분이라고 돼 있는데 2분에 맞췄는데 그렇죠. 네, 그 정도 하면 되겠죠. 네. 일단 그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합격권 점수를 보시면은 뭐 93점, 91점, 94점 하면은 한 문제, 이제 두 문제까지 틀리면 안 돼요. 두 문제까지. 그러니까 한국사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쉬우니까 좀 가볍게 봐야 된다라는 인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무조건 다 맞고 가야 되는 과목이에요. 한 문제당 5점인 건 어느 과목이나 다 똑같습니다. 한국사도 뭐 상대적으로 다른 시험에 비해서 평이하다라고 하지만 역시 5점도 똑같은 5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사라는 과목의 특징을 좀 설명을 하면은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내용에서 시험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공부한 사료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공부한 내용 선지 그대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잖아요. 그 준비한 내용들을 시험장에서 바로 빠르게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대로 바로 성과를 볼 수 있는 과목이죠.
그렇죠. 그래서 쉽다고 뭐 양을 줄인다 이런 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양을 그 어느 걸 빼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이 이게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런 게 아니에요. 한능검과의 차이점은 그 시험은 6, 7, 80 거기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시험이고 만점을 맞을 필요가 없는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은 양을 줄여야죠. 그런 시험은 양을 줄여야죠. 양을 줄인 다음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죠. 운전면허 시험 생각하면 돼요. 운전면허 시험 그 시험 보러 가서 100점 맞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분은 좋겠죠. 그죠? 근데 기분만 좋은 거지. 그런 시험은 효율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우리 수험에서는 똑같은 5점이기 때문에 효율뿐만 아니라 안정을 잡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양을 줄이는 게 관건이 아니라 양을 어떻게 압축하느냐가 관건이란 거죠. 관건. 그래서 양을 이번 시험은 작년보다는 좀 쉬웠어요. 한 문제 정도. 근데 내년은 또 어떨 지 몰라요. 그러면 줄였다가 갑자기 한두 문제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그 부분에서 똑같이 5점, 10점이 갈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을 왜 안고 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적게 공부한 다음에 쉽게 나왔으면 하면서 요행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험은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를 얻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양을 뭐 뺀다 이런 거보다도 어떻게 압축하느냐가 관건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 내용을 쭉 보고 그 다음에 압축하는 커리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소방 전용 커리들로 그래서 올해도 좀 확실하게 대비를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결론은 그겁니다. 소방 단기는 소방에 관련돼서는 가장 좋은 최고의 학원이고, 그래서 소방 단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또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여러분들도 꼭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도 뭐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네.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일단은 한국사도 보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항상 강의하셨던 거 2분의 1, 뭐 4분의 1 계속 줄이시는 그런 커리큘럼 쪽으로 많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커리큘럼이 앞으로도 뭐 이제 내년 대비도 그렇고 뭐 이제 그 더 좋은 커리큘럼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방학이 이제 좀 메인일 것 같은데, 자, 소방학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영어, 한국사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권에 있던 학생들의 점수가 2019년에는 73.7이었으면은 2020년에는 70.9점, 그리고 21년에는 68.9점으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부분들 어땠었는지 김동준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준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이전 시험에서는 기출을 기반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어 가지고요. 그렇게 조금 점수대가 높았는데 2009년부터 이제 문제가 공개됨으로써 조금 이제 기출에 좀 벗어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2009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그죠? 2019년, 20년, 그 다음에 2021년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조정 점수란 부분 때문에 약간 소홀히한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점수가 조금 낮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또 세밀히 또 보셔야 되는데 또 맹목적으로 이제 기출만 봐도 된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휩쓸리다 보니까 점수가 좀 다소 벗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뭐 상승이냐 하강이냐 이런 말장난 문제라는 부분도 많이 모의고사 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채팅창에 차라리 그림 찾기를 내라. 차라리 그림 찾기를 내라. 왜 말장난 내냐라고 했는데 그림 찾기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려고 하다가 안 냈거든요. 사실은 요즘에는 문제 난이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선택에서 필수를 바뀌니까 더 열심히 또 하시면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점수가 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소방 공무원이 돼야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소방공무원이 돼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물음표가 되는 거고요. 다 여기 모여 있겠지만 멋진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모여 있잖아, 그죠? 그 멋진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린 사람을 구하는 직업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는데 오늘 좀 쉬고 내일 좀 쉬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덥고 내일 쉬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사람 생명이 또 죽을 수 있는 거니까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소방 공무원이 되려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 3년 동안 이제 저희 시험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이제 지금 하시는 말씀에서 연장성산을 생각하시면 22년도 시험도 어떻게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22년에 대한 얘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셨던 질문을 제가 추렸고요. 그리고 총 한 300개 정도 되는 질문들이 있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비슷한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을 취합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총 한 3개에서 5개 정도 베스트 질문들을 좀 엄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22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뭐 이제 교수님들에 대한 얘기,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가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공통 질문인데,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제 이 질문이었었는데요.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한번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동 교수님하고 김성 교수님이 한번 효과적인 공부 방법 한번 좀 이렇게 설명해 봐 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나는 자꾸 의식되는 게 나 작아 보여요? 미치겠네. 나 작은 사람 아닌데 너무 작아 보이는 것 같아. 나의 존재가. 날 왜 하필 여기 앉힌 거야? 자, 어쨌든 굉장히 의식됩니다. 질문이 뭐였죠? 효과적인 공부 방법. 효과적인 공부 방법. 자, 효과적인 공부 방법. 굉장히 질문이 포괄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변을 보지 말고 자기를 봐라. 무슨 말이냐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주변을 의식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한테 맞지 않는 걸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라는 거죠. 주변을 보지 말고 자기를 보라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하위권이다. 영어의 하위권은 굉장히 명백해요. 아무것도 모르면 하위권입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내가,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수업하고 있잖아. 제가 뭐에 집중하라고 했나요? 베이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 시간에, 그렇지? 뭐 얘기했어요? 어휘, 구문, 그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주변 보지 말고 자기 보세요. 그렇죠? 그다음 중위권이라 한다면 약간 해석이 애매한 사람들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는 해석이 안 되면 쓰레기예요. 제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영어는 그냥 해석이 안 되면 쓰레기예요. 무슨 용법이니 형식이니 그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해석이 되면 왜 틀려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중위권은 학생들은 좀 해석이 애매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어휘와 구문에 신경 쓰되, 당연히 이제 그 하위권과 다른 건 있죠. 하위권은 중학 어휘를 신경 써야지. 근데 중위권은 수능 어휘 플러스 구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독해로 확대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문풀한단 말이지. 문풀을 무조건 하면 되고, 우선은 해석부터 좀 가듬고 그 다음에 독해로 확장해 나가면 된다. 상위권은 얼마나 있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에 있어서는 상위권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상위권이 있다면 당신은 좀 편하지. 문제풀이만 하면 됩니다. 다만 체계는 갖춰야 한다. 그 체계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좀 상위권이 이런 학생이 많습니다. 선생님, 전 토익 전공 보다 왔는데 토익이 뭐 800점 후반 나오거나 900점 초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법을 풀면 잘은 모르겠는데 맞아요. 요게 이제 좀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긴 많이 맞아. 근데 이유는 잘 몰라. 이런 학생들은 제 강의에서 코드 영어법 이런 게 있거든요. 코드가 뭐겠어요? 나오는 거 뻔하다고 했잖아요. 그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문풀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체계를 갖추라는 건 상위권 학생은 그런 체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위권은 사실 그닥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문풀을 통해 다시 체계를 통해서 문풀해라. 됐어요? 그렇게 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자기만 딱 주변을 보지 말고 자기를 보라는 게 그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동규 쌤, 동규 쌤. 네. 지금 공통 질문으로 돼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전반적인 수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 네, 그런 거를 좀 얘기 드릴게요. 지금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라이브로 많이 듣고 계실 것 같고, 명언 같은 건데 저도 이제 되게 공감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네, 행동이 바뀌면은 쌓이면 그 이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이제 좋은 습관이 형성되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험 생활을 여러분들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습관을.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뭐 아까 3대 얼마 치나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다칠까봐 인증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운동을 할 때 운동을 또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 근데 저는 그냥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냥 운동을 그냥 하게 되는. 왜냐면 그게 습관이 된 거잖아요. 습관. 그 습관이 되면 그걸 하는 게 기본 디폴트가 되는 거고, 그걸 안 하는 게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험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수험생으로서 하루의 일과 스케줄, 그 빡빡한 스케줄을 계속 맞춰서 그걸 습관화시키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힘들지만 그 습관을 형성하는 그 시간까지가 힘들잖아요. 최소 막 2-3달은 똑같은 행동 패턴을 보여야 될 텐데 그 과정만 좀 참으세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자연스러워질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합격에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일단은 교수님들 정말 좋으신 말씀 해드려서 저도 효과적인 공부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 다 정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얘기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았던 질문이 이제 소방도 기존보다 커트라인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제시를 준비하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시생의 N수생의 경우 떨어진 자존감 회복을 어떻게 하는지 아마도 여기 뭐 오늘 듣고 계신 분들도 이제 언제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질문에 대한 전문가는 김동준 교수님이 전문가이시지 않을까. 네. 박준철 교수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질문이 많아. 박준철 뒤에 지금 이제 왕따냐고 자꾸 지금 모르겠다. 지금 박준철 교수님 왕따냐고 지금 얘기해서 나와가지고 내가 보고 있는데 준철 쌤 왕따입니까? 이렇게 뭐 서로 뭐 교수님도 뭐 한마디.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N수생. 이거 되게 뭐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게 사실 우리가 출발점이 다른 부분들은 서로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니 중고등학교 때부터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온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또 소방직 공부를 위해 가지고 이제 체력을 막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출발점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필기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행정법 과목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비문학 국어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건데 그게 조금 훈련이 더 되어 있는 사람하고 훈련이 덜 되어 있는 사람의 그 차이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느냐? 더 노력해야죠. 뭐.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극복할 수 없는 차이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 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 시험에 남들은 붙었는데 나는 이번에 안 됐다 싶은 분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비교하지 마시고 아직 조금 준비가 덜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또 인고의 시간을 보내시다 보면은 그 인고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열매가 훨씬 더 달고 더 여러분들에게 행복감을 느껴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되었다, 이번에 안 되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 학원은 공단기인데 저는 사실 단기 합격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때가 되었을 때 그리고 뭔가 내가 이제 나름 성숙했을 때 그때 이제 열매를 맺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냥 이번에 안 됐을 때 조금 더 노력할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그리고 좀 더 큰 날개짓을 위해서 조금 더 움츠러들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해나가시다 보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또 행복의 시간들이 올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라는 말밖에 드릴 게 없네요. 네, 김동준 교수님도 뭐 네. 질문이 뭡니까? N수생의 네. 자존감. 네. N 수생이 뭡니까? 농담이에요, 농담. 사실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다 죽잖아, 그죠? 다 죽는 거니까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되고 좀 늦게 되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저번 달에도 소방사 소방학교 갔는데 최고령자가 47살이었어요. 그리고 최저가 2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27살 차이 난다는 것은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이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뭐 대학교를 얘기하자면 좀 그렇습니다만 뭐 서울대도 있었고요. 또 육군 사관학교 있었고요. 소방사 출신에 물어봤어요. 너는 왜 여기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별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고요. 또 나이 드시나 물어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조금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실력이 좋아서 거기 소방학교 들어갔다보다는 좀 운이 조금 좋아서 들어갔던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박준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되면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것이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뭐 인내해내시면 고난을 이겨내시면 충분히 또 합격할 수 있을 거고 합격을 한다 해서 그게 끝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격하는 순간 어디에 발령받을까요? 고민을 엄청나게 합니다. 또 발령받는 끝나냐? 차를 뭐 사야 될까? 고민을 엄청나게 합니다. 또 차를 샀다 끝나냐? 누구랑 결혼하지 않을까?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결혼했다? 거기 또 인생 시작입니다.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이건 사실 수험생 어떤 사람들은 수험생이 어떻게 제일 행복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미친 사람도 있는데 물론 수험생이 제일 어렵겠고 힘들겠지만 시기가 되면 또 때가 되면 다 되는 거니까 조금 늦고 안 늦고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네, 아마도 오늘 박준철 교수님 이제 목소리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 꽤 되고 저도 옆에서 지금 듣고 있는데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예, 좋으셔서 나중에 이제 5월 달부터 강의를 하시면은 귀에 이렇게 살살 좀 꽂히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일단은 강의를 많이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철 교수님 향해서 좀 파이팅으로 박수 한 번만. 네. 이제 3번이 이제 시험 제도, 그러니까 시험 제도 개편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좀 분석이나 궁금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3번 질문이 조정점수제가 폐지가 되죠. 이제 공채는 원점수 5과목 500점 만점으로 변경이 될 텐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시험이 바뀔 건가 예측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이 3번은 김동준 교수님이 일단 좀 많이 중요한 선택 과목에서 필수 과목으로 바뀌시는 분들이 그 과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 김동준 교수님 한번 얘기를 좀 전문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시키면 어떡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조건 떠넘기는데 내보니까 지금 아무튼 이 필수 과목이 이제 됐고요. 우리가 소방복교가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기에는 필수가 되는 부분 물론 원칙은 경찰은 원래 필수였습니다. 필수였고 공채가 필수가 됐는데 사실 트렌드는 조금 변경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냐면 사실은 이번에는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일부러 기출을 배제했다. 최소한 3년치는 배제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칙도 나와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 거. 그러니까 기출만 해서는 되지 않고 좀 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또 이해만 바탕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소방학이 일정 부분은 암기를 기본 베이스 깔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트렌드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뭐 사실은 박스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한 개를 찾는 게임보다는 여러 개를 다 알 수 있는 문제가 유주였고 또 소방설도 상승이냐 하강이냐 말장난식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경찰이라든지 예전에 구급에서 많이 했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원칙은 사실은 인사혁신처에서 대부분 시험은 다 관리를 합니다. 경찰은 경찰청이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는 소방청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독특한 케이스가 되는데 그럼에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했던 기타 과목들을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라든지 행법이라든지 이런 교수님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런 교수님들이 이제 소방청 얘기해서 왜 이러냐라고 얘기하면 시험 제도가 인사혁신처처럼 좀 더 어렵게 좀 깔끔하게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방학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는 좀 더 꼼꼼하게 물론 다른 과목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소방국기도 필수가 됨에 따라서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 점수가 지금 평균 점수가 73점 딱 3초만에 더 얘기 할게요. 20년도에 70점, 21년 68점이 나왔는데 상당하죠, 그죠? 점수가 국어, 영어보다 국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만큼 신경을 좀 덜 썼다는 거고 또 요건 제가 엄청나게 제일 많이 얻어먹었다는 것이고 악플도 많이 시달렸던 점이 되는데 잡히면 죽입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한 번, 두 번 이래도 할 때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잘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법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겠지만 이래도 갈 때 포기하지 않고 잘 따라오시면 3번 보면 아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 좀 따라오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소방학 법규가 이제 필수 과목으로 바뀌면 이제 거기에 대한 중요성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조정점 수준 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저희가 조정문서가 바뀌면은 과목당 한 문제당 5점씩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과 다른 게 뭐냐? 동점자 숫자가 많아져요. 조정점수가 들어가면은 소수점 차이로 떨어지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495점, 490점, 470점, 460점 동점자 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뭐냐? 체력이나 면접에서도 이제 갈라지는 인원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게 현재의 특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공채분들도 지금 보면은 저희가 커트라인이 되게 많이 올라갔었고 올라가면서 거기에 이제 이 높아진 점수에 그 합격권에 사람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염두에 두셔야 될 필기에 대한 고득점도 있겠지만 체력이나 면접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15% 10%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더 조금씩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제 공통 질문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 같은데 행정법에 대해서 질문이 총 한 150개가 넘게 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5개만 제가 추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박준철 교수님께서 이제 이 5개에 대해서 이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실 건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단도 진입적으로 물어봅니다. 행정법은 암기 과목입니까? 질문 첫 번째가 행정법은 암기 과목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사실 질문들이 다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5개의 내용들이 그래서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에는 모든 시험은 암기를 해야 되겠죠.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거냐, 그냥 암기를 하는 거냐는 것은 우리가 돌아서면 잊어먹게 되는 그 휘발성이 강하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무작정 암기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부분들은 곧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립니다만은 먼저 이해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 그 이번에 행정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문 길이가 거의 세 줄짜리들이 많았고요, 4줄짜리도 있었거든요. 못 외웁니다.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일반 행정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하는 바, 이런 선행 조치는 정부조직법상의 형식적인 권한 문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겹죠, 그죠? 근데 이게 한 문장이에요.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 외웁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행정법 시험에서의 대부분들은 판례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판례 문제는 두 당사자가 서로 싸우고 그리고는 법원이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듣다 보시면은 이런 질문들은 거의 1+1과 같은 수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은 이해를 강조드릴 건데 그 이해를 하시다 보면은 이 행정법 과목은 의외로 암기할 게 작구나. 그래서 그 암기할 게 작구나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은 암기 과목이라는 부분들은 뭐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해를 하시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릴 거고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이거는 다 여기 계신 분들 행정법 처음 공부하시면 다 해당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행정법이 너무 생소해서 일단 쉽게 접근하는 방법론에 대한 접근 방법을 여쭤보는 질문들이 많았었습니다. 접근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해를 하시라는 것은 결국에는 같은데 원래 행정법 과목이 저도 법대를 나왔습니다만은 이 대학에서도 학부에서도 1학년부터 안 가르쳐요. 거의 3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과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렵다는 거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용어 자체가 낯설어서, 그러니까 첫날부터 쏟아지는 용어들이 각하니, 기각이니, 재결이니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용어들을 그러니까 일반 법대 같으면 1학년, 2학년에 다 배우고 이제 행정법을 배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곧바로 행정법을 공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거의 첫날부터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의 낯선 부분들이 그 부분이 접근이 힘든데 그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될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문제의 난도를 순수한 난도를 놓고 본다면 어려운 과목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그 4번이랑 뭐 같은 얘기이 되길 텐데요. 이게 일반행정 같은 경우에도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에도 국어, 영어, 국사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행정법이 있고 행정학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국어나 영어는 아시다시피 범위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행정법은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행정 그 수업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한 거 외에는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들을 누누이 드려요. 1년에 판례가 수백 가지가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거기에서 몇 가지 추려서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외에는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제 양을 줄여가는 공부를 저랑 할 겁니다. 수업 시간이 약간 많겠지만 그 수업 시간이 양을 넓혀서 많은 게 아니라 같은 주제를 좀 더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마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행정법 괜히 걱정했네. 오히려 괜히 뭐 걱정했네.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아주 익숙한 과목들이 되실 겁니다. 네. 네, 이제 3번 질문인데요. 4번은 네, 그러니까 행정법이 너무 양이 많아 감이 안 잡힙니다. 이거는 아까 네,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 3번 질문이 이제 행정법이 그러니까 다른 직렬 뭐 일반 행정이나 뭐 기타 뭐 경찰에서도 행정법이 있을 거고 이제 여러 직렬 행정법과 달리 소방 행정법만이 갖는 특징이 있을까요? 뭐 유형이나 난이도, 범위 차이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제일 많이 했었어요. 저도 제일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소방행정법 책을 별도로 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별도로 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 일반행정 시험에서도 지방직 시험이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출제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도도 들쑥날쑥하고 그리고 문제의 질도 그렇게 좋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소방청에서 문제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문제를 주관하다 보니까 이 행정법 같은 특히 법 과목들은 굉장히 문제 질이 올라갔었어요. 특히 이번 소방직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문제 질이 올라갔었고 특히 내년은 필수 과목으로 전환이 되면서 당연히 문제의 질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문제의 질이 올라간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게 낸다, 지엽적인 걸 낸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 더 문제 자체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나올 수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를 두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책은 같이 그러니까 이번 소방행정법은 일반행정법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내는 주제도 동일했었고 그리고 조문도 동일했었고 거의 판례 문제 위주로 출제되었었고 그리고 지문 길이도 길어졌고 그래서 거의 같기 때문에 일반 행정법처럼 공부를 하시되 다만 이제 양은 좀 더 줄일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일반 행정법 시험보다는 문제가 난도는 아무래도 좀 더 낮게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엽적인 판례들은 더 쳐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별 그 부분들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책은 같이 갈 겁니다. 책은 같이 갈 거고 그리고 그 범위도 이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일하다 생각하시고요. 동일하다 생각하시고 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4번 질문이 아마 너무 양이 많아서 감이 안 잡힙니다. 여기에 대한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아까 1, 2번하고 2번 이제 질문에서 충분히 다룬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번째 마지막 질문이 벌써부터 이제 행정법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질문하신 건데 지금 써니 행정법을 듣고 있는데 소방 행정법이 5월부터 개강하면은 업로드가 되겠죠. 이제 인강으로 업로드가 되면 그대로 그 교재를 사용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일반 행정직 그 학생들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법이라는 게 매년 새로운 판례가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조문들이 또 나오고 또 조문의 개정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부분들은 이렇게 새 교재를 통해서 듣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만은 이미 시작을 하신 분들이라면 그러면 이제 그 나중에 추록이 나올 거예요. 그 추록을 통해서 보시면 되되 아무래도 수업을 들으실 것 같으면 그러니까 괜히 지금 막 불안하시니까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것저것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지금 5월이면 충분히 넉넉한 시간입니다. 넉넉한 시간이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무슨 괜히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양이 범위가 정해져 있고 양 자체가 정해져 있는 아마 공부하시다 보면은 제일 그 부분에서는 편한 그런 과목이 되실 거예요. 그 부분을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일단은 박준철 교수님께서 행정법에 관련된 질문 정리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박준철 교수님한테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행정법 일단은 여러분들 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해냐 암기냐 뭐 이런 부분 그런 얘기들을 하셨었는데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조언됐을 거라 느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영어입니다. 예, 김상 교수님 차례인데요. 자, 영어도 이 질문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았었던 것 같아요. 노베이스 생기청입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몇 시예요? 7시 42분? 이때쯤이면 졸음이 몰려와.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지. 동규쌤, 한번 체조 한번 시켜주죠, 우리. 체조 한번. 간단한 체조 좀, 이렇게 몸 좀 이렇게 비틀고. 아니요? 3대 5. 그럼 내가 3대 500. 자, 여러분 인가하신다고. 자, 깍지 끼고. 앞으로 뻗듯. 올려. 좌로 할 때 소방. 좌로. 뭐더니. 우로 할 때 앉아. 우로. 앉아. 내리고. 목도 회전해야지. 목도 회전하고 이렇게 돌려주고. 자, 오케이. 질문이 뭐였죠? 노베이스. 예. 노베이스, 오늘 노베이스 얘기는 얘기하지 않았나? 노베이스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우선 뭐 어휘와 구문에 집중해라, 그런 말들 했었으니까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 그냥 이런 걱정, 좀 심리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4월인가요? 4월. 그러니까 뭐 아마 가능할까라는 조바심이 좀 생길 것이고, 지금 내가 이 정도만 해도 될까라는 조바심이 생길 텐데, 조바심 안 내도 돼요. 아직 1년 남았으니까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고,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 그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이미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고, 우리는 걸어왔잖아. 수없이 몇 회를 걸어왔기 때문에 어느 몇 월에 뭐 하고 몇 월에 뭐 하고 이걸 다 우리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다만 그런 걸 안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불안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불안하지, 아니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서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야. 계획이 있으니까 안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펼쳐질지 자신의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끌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시키는 거, 요구하는 것만 잘 따라와 주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노베이스 학생들은 그렇게, 저는 노베이스 너무 많이 가르쳐봐서 이제 막 자신감이 생겨. 정말로 그 정도가 됐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제가 뭐 우리 팀장님도 아시겠지만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원래 대치동에서 강의하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전국 상위 1% 애들을 가르칠 때 일로 왔으니까 맨 처음에 제가 적응을 잘못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적응을 잘못했어. 근데 매 겪으면서 저도 이제 뭐 업그레이드라는 용어가 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경험이 쌓이고 보다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끄는 방법이 확실히 이제 감을 잡았고, 그래서 저도 자신감이 생긴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감 있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 교수님한테 이제 이거 개인 질문 좀 비슷한 질문, 인상 깊어서 제가 뽑으긴 했었는데, 선생님만, 그러니까 김상 교수님이 가지는 목표나 의지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김상 교수님이 되게 열정적이신 분이라서 그 질문이 온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너 열심히 사냐? 좋게 봐준 거네요. 좋게 봐준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전 제 삶에 대한 기대를 낮췄어요. 슬픈 얘기인가? 이게 아니라 전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걸 느낀 거지. 열심히 산 대로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수능 시절 같은 경우엔 좀 잔인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제가 일을 했어요. 저는 퇴근이라는 두 글자가 인생 제 사전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1등이 안 되더라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왜 1등이 안 되지? 힘 빼고 여기 와서 강의했어. 1등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힘을 준다고 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다고 해서 이게 꼭 1등이 되는 건 아니구나. 언제 나의 사이클과 나의 시간이 오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실패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여전히 열심히 살되
기대는 낮춰야 실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대를 낮추면서 살죠. 그게 뭐 제 동기부여의 요지법 뭐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어 이제 마지막에 어휘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내년 시험까지 김소영만 계속 보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김소영만 봐도 되느냐? 목소리 왜 이래? 김소영만 봐도 되느냐? 매우 예스. 매우 예스.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중앙 영어부터 당연히 시작을 해야죠. 중앙 영단어 여러분 스타트업 다음 달에 들어가거든요. 스타트업 과정에 포함되는 어휘랑 김소영 어휘까지 외우면 당연히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까지만 하시면 충분히 어휘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조금 뭐 미진한 뭐 김소영까지가 영어 전체가 커버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소방 어휘로 나올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범위까지가 커버가 되는 거죠. 독해하다가 모르는 어휘 나올 수도 있어요. 김소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독해하다 그냥 챙겨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겠죠? 그래서 뭐 김소영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점수로 보상 줄 겁니다. 그러면 작년판은 김소영 뭐 이렇게 많이 지금 학생들이 막 되게 네, 그거 많이 물어보는. 책 같은 거 질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김소영 씨 예쁘던 자꾸 김소영 책이 유명하다 보니까 김소영이랑 강사가 쓴 건 줄 알고 있던데 김수환의 소방 영단어고요. 제 교재 표지는 항상 예뻐요. 왜냐하면 돈을 쏟아 부으니까요. 그래서 올해도 이쁘게 나올 거고요. 네. 그 작년판 있고 올해판 따로 나옵니다. 근데 작년판으로 공부하셔도 돼요. 내용은 더 이상 제가 더 완벽하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내용은 소폭의 수정만 있고 그다음에 뭐 그대로 작년 거 하셔도 되고 올해 뭐 처음 오시는 분들 올해 그냥 이어서 신규로 구매하시면 되는데 신규는 6월 언저리에 나올 거예요. 신규는. 네, 지금까지 이제 영어에 대해서 김수환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자, 한국사입니다. 한국사. 네, 문동규 교수님 차례인데요. 한국사는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많이 나왔던 게 효율적으로 한국사 오답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오답을 정리하는 거는 이제 기출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기출을 볼 때 출제된 사료가 다시 또 출제가 돼요. 그다음에 출제된 선지도 다 출제가 되는데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안 나온다 뿐이지 재조합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는 게 문제를 맞았다 틀렸다 채점을 웬만하면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시거든요. 내가 맞은 문제는 크게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틀린 문제는 틀렸다고 하기 싫으니까 막 별표 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문제를 볼 때 이 문제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이 사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다음에 선지가 4개인데 그 선지 가운데 내가 하나하나 나눠봤을 때 하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끊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하나를 되게 자세히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사료 하나, 선지 4개 전부 다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씩. 그러니까 그 문제 맞았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똑같은 문제 안 나온다니까요. 재조합돼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오답 정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기출은 또 다른 기본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기본서. 그래서 풀었던 문제를 보통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기출을 풀었는데 한참 있다가 또 다시 똑같은 기출을 또 풀어요. 그런 다음에 분명히 푼 기억이 있으니까 전부 다 잘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실력이 올랐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풀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풀었던 문제를 뭐 시간 좀 있다 또 풀어보고 내가 옛날에 틀렸는데 맞췄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선지 하나하나 사료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보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되면 나중에 모의고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조합한 문제들을 계속 트레이닝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문제들로. 네, 그래서 그렇게 기출은 또 다른 기본서다라고 생각하고 문장 하나하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한국사는 사료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에 따른 학습 방향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사료 특강을 준비를 했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그 시험 들어가기 전에 사료 특강을 꼭 보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PPT로 띄워서 수업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 뭐 소방시험 한국사가 크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고 있었는데 좀 예외적이었는데 문제가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수정칠사, 네, 이것도 그 사료 특강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료는 제가 그러니까
계획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시험장에서 실수 없이 만점을 맞게 해야 될지. 그 저는 1년 그래서 오늘 요 설명회 오기 전에 커리큘럼 영상을 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네, 유튜브에 문동규 한국사를 검색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요새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내 것도 네, 같이 구독과 좋아요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료는 특강을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약서로 공부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요약서로.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요약서에서 키워드 사료 관련된 거를 외웠는데 실전에서 만나면은 못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단어를 봤는데 실전에서는 문장을 보니까 그 키워드가 거기 있는지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체 사료 문장을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키워드를 외우면 나중엔 키워드만 보고 들어가도 당일날 들어가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이 무조건 처음부터 줄인 키워드만 보지 말고 원문에서 찾아보는 연습을 한두 번이라도 해봤으면 그러면은 가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무조건 키워드만 연료하지 말고 원문에서 한번 찾아보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네, 네, 그게 제 얘기입니다. 네. 네, 정말 명쾌하게 딱 정리를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것도 공통 질문에 보통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한국사를 하다 보면은 양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 방대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 커리큘럼 영상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유튜브 네, 구독 좋아요 네,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 양을 줄이는 방법은 양을 빼지 말고요. 압축한다로 생각해야 돼요. 빼지 말고 자꾸 빼야 된다로 생각하는데 빼지 말고 압축한다로 생각하시고 어느 부분까지 봐야 될까라는 범위는 그거는 제가 고민해서 결정할게요. 그러니까 고민은 제가 할게요. 고민은 제가 하고 범위 설정도 제가 하고 준비한 과정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얘기를 들으면 교수님들이 하시는 얘기 범위를 일단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범위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좀 빼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보다는 범위를 빼지 말고 교수님 커리큘럼 따라가면서 압축하고 정리해 주는 걸 잘 따라가면서 거기서 잘 줄일 수 있도록 그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하나 또 네. 할 게 있는데 이게 공부하다 보면 주관이 생겨요. 주관이. 근데 수험에서는 주관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아니, 내가 중요하다, 내가 좋아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자주 하고, 그죠? 내가 잘하는 과목은 더 많이 하고, 사실은 못하는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주관을 좀 가지지 않게 그 가이드라인 잡아놓는 나중에 4분의 1 특강이라 아주 짧은 강의로 그거는 제가 기준을 계속 잡아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올인원 줄이면 2분의 1, 더 줄이면 4분의 1 해서 그 소방 같은 경우에는 일행보다 볼륨이 좀 적기 때문에 뭐 15강, 16강 요 정도면은 전체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 속도를 4분의 1은 빠르게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되게 빠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1.3배속, 4배속 해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제 12시간 그 정도면은 한국사 전체 다 보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 번에. 예, 그러면 이제 바로 보고 얼마 되지 않아서 뭐 며칠 안에 시험을 보게 되면 당연히 명확한 기억에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압축하는 게 관건이다.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자 문동 교수 오늘 정리 잘해주셨는데 박수 한 번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마지막 핫 이슈입니다. 네, 소방학 김동준 교수님 차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이제 질문이 나왔던 게요. 아까 좀 이제 은연중에 말씀하셨던 내용이긴 한데요. 소방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되면은 출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 그에 맞는 공부 방향이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아마도 교수님이 그동안의 적중이나 뭐 트렌드나 이런 예측들이 많이 맞았으니까 학생들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수님 한번 생각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댓글을 제가 항상 보고 있었는데요. 뭐 깡춤 춰달라, 뭐 춤춰달라, 제멀 떼달라, 뭐 해두고 싶은데 지금 이게 영상이 조금 안 잡힐 것 같아 못 해드리겠는데 나중엔 제가 제멀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깡도 쳐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앞에 다 잡아먹어서 시간을 제가 시간이 있어야 한다. 1분밖에 안 남았네 지금 제가. 자, 그 트렌드란 건 뭐 사실은 뭐 연구는 사실 트렌드 연구는 제가 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은 잘 따라와 주시면 돼요. 손뼉을 치기 위해서는 맞장구 딱 해야 손뼉을 칠 수 있는 것이지 혼자 이렇게 한다 해도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입 다물고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쭉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고득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예전에도 다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18년, 17년부터 해서 다 그렇게 돼왔기 때문에 뭐 10년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잘 따라와 주시면 그냥 고득점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가 예, 이런 질문류도 되게 많았습니다. 2년 연속 소방학 법규에 혼났습니다. 예, 고득점 비법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능력치가 다 달라요.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게임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어떤 분은 게임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능력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저도 커리큘럼 영상이라는 걸 찍었는데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자기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능력치가 조금 떨어지는 분 더 많은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좀 능력치가 좀 올라가신 분들은 다른 것 좀 된 부분은 좀 포기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시면 충분히 능력치만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출발한다 하더라도 능력치가 똑같은 건 아니고요. 또 먼저 준비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능력치가 우수하지만 또 나중에 준비한다 하더라도 차가 좋으면 또 엄청나게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 맞는 커리큘럼이 나와 있어서 거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커리큘럼 맞게 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제일 편한 방법은 우리 소방 단기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지금 5월 달부터 시작하는 게 있는데 그거 위주로 그냥 쭉 따라오시면 인강이든 형강이든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인강 위주로 또 실강 위주로 우리가 짜놓은 계획표가 있는데 그거대로 따라오시면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대부분 합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고요. 뭐 기출만 봐라. 이거 안 나와. 자기만의 생각을 하다가 시험에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저보다는 행정법에 대해서는 박준철 교수님, 영어에 대한 저보다는 김수환 선생님, 그다음 국사에 대한 저보다 문경 선생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죠. 그 말대로 그 교수님대로 들으시면 충분히 고득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이제 개정 소방이랑 법규 같은 거는 개정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그런 기출 문제집이 새로 나오면은 기존의 문제들도 새로 나온 거기에 따라 개정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뭐 개소리 같고요. 뭐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렇죠? 당연히 그게 아니 기준에 맞지 않아서 문제를 내는데 쓸데없는 질문하고 있네. 아무튼 일반적으로 그 당연히 됩니다. 모든 책은 다 지금에 맞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뭐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혹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데요. 우리 박준 교수님 없어요? 뭐 시간 조금 주면서 막 엄청 많이 시켜버리네. 30 주면서 막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22년도 해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중요하게 나왔던 키워드들이 뭐 범위나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만의 공부이긴 하지만 멘탈 관리하는 방법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그러한 내용들 잘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냥 오늘 이제 여기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되게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서 그냥 교수님들한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저희 소방 단계 학원이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 비해서 좀 좋은 점이 있을까요? 교수님들한테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뭐 실강이나 인강이나 뭐 네. 네. 소방 준비는 뭐가 자 이러면 안 되죠? 자, 저희 망했습니다. 네. 저희 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담한 거고 워낙 그 연봉 올려달래잖아. 연봉 더 올리면 안 돼 이분들. 자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저희 선생님들하고 저는 함께 있으면 든든해요. 그냥 그게 있어요. 다른 학원에 저 있어봤죠. 아까 말씀드린 뭐가 있어봤는데요. 여기 왔을 때는 확실히 그냥 든든하다. 왜냐하면 되게 다들 열심히 사세요. 자기 생활 다 포기하면서 여러분 합격 위해서만 계속 달려가는 그런 정주행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항상 든든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김동준 교수님도 혹시 왜 또 나야 또? 저는 뭐 얘기할 것은 나한테 시키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뭐 케미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어차피 국어는 빠졌으니까 이제 국어 빠졌으니까. 이태정 아니, 근데- 교수님. 근데 또 이게 또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경체는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이제 공체는 일단 국어는 빠졌으니까 이제 조금 괜찮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경체는 남아 있습니다. 물론 남아 있고 또 사실은 또 얼굴들이 다 잘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댓글 읽었다 깜짝 놀랐어요. 나중엔 김동윤 쌤이 잘생겨 보인다 이 지랄을 하고 있는데 잡히면 죽인다 너 진짜. 원래 잘생겼어요. 나중에는 잘생겨 보인다. 이게 뭔 개소리야 이거? 어? 나중에는 지금 잘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야 뭐야 이거? 어? 이거 분명히 태종바야 분명 이건. 아무튼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나름 다 전문가시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행정법 교수님은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고 사실 소방을 조금 와달라고 우리가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이 빌었습니다. 뭐 그만큼 바쁘신 분이고 진짜 사실 팩트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수업 좀 해달라고 얘기했던 적이 한두 번 아니고요. 또 영어 선생님도 그렇고 또 문동 선생님도 요즘에 엄청나게 대세이기 때문에 소방을 사실은 놓으시려고 하는 걸 제가 손을 2번 잡았어요. 그래서 2번은 뒤에서 안고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런 식으로 사람을 보내. 왜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잡았어요. 그래서 뒤에서 부여구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케미가 맡기기 쉽진 않아요. 사실은 저 빼고는 다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요. 사실은 뵙기도 쉽지 않은 분인데 저희들이 또 한번 1년 커리큘럼 또 우리가 목숨 바친다는 좀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소방관이 되기 위한 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이제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이제 1시간 좀 넘는데 거의 다 이제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 학원이랑 저희 상품에 대한 홍보 조금만 진짜 저희도 PPL을 좀 해야 되니까 그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 부분 조금만 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학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월 달부터 11개월 순원반 개강을 해서 이제 11개월 커리큘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과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은요. 이제 관리적인 측면을 좀 더 많이 이제 강화를 시켰고 그리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존 뭐 이제 거기서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1개월 순환반 4월 30일까지 아마 모집도 좀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4월 30일까지 저희가 마감일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학원이 아마 이전을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전을 해서 전용관을 별도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추후에 뭐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뭐 대표적인 상품 프리패스죠. 지금 뭐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저희 프리패스를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예, 할인할 때 꼭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저희 교수님들 4분 모시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도 교수님들이 워낙 케미가 다 잘 맞으셔서 이제 앞으로도 좋은 케미가 저희가 이제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도 교수님들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구나. 저희 다 같이 좋은 결과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저도 오늘 좀 그런 생각들이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시험 내년 4월까지 열심히 하시고요. 이제 뭐 저희가 오늘 설명 이후에도 계속 뭐 교수님 뭐 커뮤니티가 있으실 거고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 충분히 좋은 정보들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요. 그러한 것들 충분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실강으로 들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또 끝나고 별도로 다시 이제 경품 추첨 이런 거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나가시면 안 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오늘 설명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